시댁 유감. 안녕하세요. 오늘 시대뉴감 트렌드편 진행을 맡은 저는 수연이고요. 저는 민지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뜨거운 화제죠.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2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서바이벌 현장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도파민 대신 깊은 평온함을 선물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기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울림을 주신 분이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대한민국 사찰 음식 제1호 명장 선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흑백요리사 2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워낙 핫해서.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상생 이런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는 정말 정반대인 완전 치열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아마 스님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해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촬영 현장에서 되게 긴장되셨거나 아니면 아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하셨던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우리 사는 삶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치열한 세상이잖아.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의 길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도 나한테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머물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밥을 먹을 때나 농사를 짓거나 그 시간이 일상이 다 수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은 했지만 그래 뭐 거기도 수행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가는데 만만치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하나 거슬린 거 없이 너무 열심히 해줬고요. 그 많은 스텝이 움직이는데 왜 저래?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소리 하나 없고 누가 드나드는지 누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넷플릭스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고 저는 또 새로운 저한테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 수행자잖아. 그러니까 스님이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저렇게 괜찮아? 맞아요. 막 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더한 정진도 해봤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철야도 해보고 잠을 안 자는 철야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거기다 수행이다 생각하고 딱 해면은 또 어느 정도 뭐 체력이 돼가지고 다 또 놀래기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뭐 오랫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막 분들이 그냥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랬는데도 할 때는 어쨌든 뭐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거의 20시간 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가서 아침에 7시에 가고 아침 집에 오니까 5시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나는 빨리 온 거죠. 떨어져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표정이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시간까지 거기 있는 걸 생각하면 그쵸. 그래도 뭐 촬영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말씀을 듣고 대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 좌선 드린다고 하는 표현 네. 맞나요? 네. 그런 거 할 땐 대체 얼마나 힘드시길래 굉장히 요리하시느라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힘들어 보이시는데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이제 뭐 현장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힘들게 수행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나와의 싸움인데 그냥 거기서는 나와의 싸움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또 쉬는 시간도 많았어요. 이제 방에서 쉬고 인터뷰할 때 또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녹화 시간 외에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냥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거기 또 갖다 놓은 거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왜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안에는 뭐 사람들이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롯이 방 안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에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일이고 챙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냥 뭐 나가면 어제도 그냥 눈이 와가지고 산에 긴 건데 다람쥐 말고 좀 큰 게 있어요. 걔네들 내려와서 텃밭에 와서 뭐 먹을 게 없나 찾아. 그럼 또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방 안에 뭐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보다 쉬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도 그렇고 또 평소에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면 건강한 체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스님에게. 그래서 네.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그럼 스님도 따로 운동하시나요? 운동 안 해요.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 네,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막 걸으면 보통 한 2,000 몇 대 하고 많이 걸을 때는 4,000, 5,000 되기도 하고 저는 강의실 같은 데 계단은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쵸, 오르내리고 또 기도할 때 하시니까. 절하니까 그쵸. 그 절하고 그 연불할 때 이 온몸에 다 기가 열리거든요. 예,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제 비결이죠. 절하고 기도하고. 그 소리 수행이라 그래요. 연불할 때. 그래서 뭐 이번에도 전국에 1등한 아이가 자기 불자도 아닌데 반야심령 항상 했다 이렇게 절에서 하는 연불 소리를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연불 소리에는 그것이 우리 온몸의 길을 다 열어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남들보다 좀 이렇게 젊어 보이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온몸의 세포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 현장에서 요리를 하시면서 네. 아직 심사를 받기 전이지만 아, 이건 되겠다 싶었던 혹시 스님이 가장 자신 있었던 순간은 언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성품인지 뭐 그런지 몰라도 네. 내가 어릴 때도 제가 잘하니까 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처음부터 나 나갈 때부터 뭐 1등이라든가 뭐 상급 이런 거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몫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분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드러나서 저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요리사의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말. 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 풍의 기운이라서 지수합풍으로 이루어졌다 내 몸이. 앞에 식재료는 남의 생명이잖아. 그렇죠. 배추는 배추 생명이고 물은 물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고. 근데 이 배추를 내 생명하고 합할 때는 중간에 소통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외국에 나가면 나 외국말 모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내 말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통역해 주시는 분.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상대편한테 내 말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잘 합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요리사는 내 몸이 있으면 이 식재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자연의 생명을 연구하는 중간의 역할자이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갖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밥 먹을 때 자기 밥 못 먹어요. 그렇죠.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음식 만드는 사람들 강의할 때 그래요. 뭐라고 안 그러면 잘한 거야. 잘 먹었다 소리 안 하고 뭐라고 안 그러면 잘한 거야. 왜? 사람들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암만 좋은 음식을 해도 상대편이 입맛에 안 맞으면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훌륭한 요리사는 어머니고 그렇죠. 가장 맛있는 음식도 어머니가 어머니죠.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죠.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땀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입맛에 맞출 수 그렇죠. 없다. 그렇지만 상대편이 뭔가 불편하다 하는 소리를 잘 듣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의 10번 이상은 해야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나도 실수 많이 하고 나도 지금도 나 아이들한테도 요리 주면서 제가 얘가 이걸 먹고 괜찮을까? 나도 지금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진짜요?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와 같이 음식을 만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요. 맞아. 아이들 입맛이 안 먹잖아요. 제일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 먹게 해요. 내가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호박, 무 이런 거 스님이 시장에서 사왔는데 5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이 500원짜리라고 하면 안 돼. 그랬더니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그렇지. 근데 얘가 500원짜리라면 기분 나빠. 왜요? 그래서 얘가 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그러면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물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래 얘 하나 속에는 땅의 기운, 물에 햇빛이 있는데 얘를 500원짜리라고 하면은 누가 키웠어? 농부가. 어떻게 밭에다 갖고 씨 뿌리고 막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농부한테 감사하잖아. 스님이 사왔어. 스님도 고맙지? 네가 이거 하나 올 때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의 생명이 와서 너한테 왔기 때문에 얘를 500원짜리를 하면은 기분 나쁘죠. 좋잖아. 네, 그러니까
우주의 생명을 담은 거란다.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이제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입에 넣어주면서 물을 씹으면서 나는 뜨거운 태양 만나면 선크림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해. 그래 얘는 뜨거운 태양도 견뎠고 너 천둥번개치면 밖에서 있겠어? 못 있잖아. 얘가 우리 대신 천둥번개를 맞아줬고 뜨거운 햇빛을 받아 비타민 C, 비타민 D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주니까 얘를 먹으면서 느낌이 맞아요. 어떤지 맛이 어떤지 얘가 천둥번개 쳤을 때 나는 무서운데 너는 어떻게 견뎠니?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물을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갖다 닦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가 들고 신나가지고 가서 막 닦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거지 너무 잘했다고 또 칭찬해줬어요. 그래야 걔가 설거지를 해요. 그쵸. 칭찬을 예, 해줘야 하죠. 예, 예. 그래서 당근은 당근의 맛을 일러주고 무는 무의 그렇죠. 맛을 일러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때 사실 뭐 당근 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두 번째 요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당근을 잘 먹게 해줄까. 그리고 요새 밀가루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밀가루 안 두고 이거를 먹는 방법을 일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당근 채 썰고 감자도 채 썰어서 감자 갈아서 밀가루 안 넣고 전에 부친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겠다. 단순하다. 이래서 제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떨어져 상관없는 게 뭐냐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근의 맛. 그렇죠. 근데 이걸 굵게 썰으면 익으면서 당근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밥 쌀 때도 가늘게 채 썰어야 했는데 볶아주면서 계속 볶으면서 아이들한테 먹어보라 그래요. 그럼 단맛이 딱 최고로 올라갈 때 불을 탁 끄고 이제 이렇게 먹어보라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당근하고 감자를 보여줬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먹는가 봐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나보러 아니 스님 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을 텐데 왜 그 요리를 분이 안 했느냐 인터뷰할 때도 그래서 나는 이 당근이 주인공이니까 당근을 많이 먹게 해주고 싶었다. 왜 그러냐면 1차 제가 당근 주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눈이 한쪽에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돋보기는 이제 쓰죠. 근데 사실 눈이 2.0인데 계속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간에서 이제 열이 차여갖고 이게 막 눈이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당근 주스를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근을 갈아서 즙을 짜고 먹었더니 얘가 너무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만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주스도 못 먹으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그래서 밥은 그냥 김치하고 장하고 먹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근 주스에다가 김치국물 타먹고 간장터도 먹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먹고는 저 편안해져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근이 영양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까? 그리고 당근만 볶아서 국수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당근을 갈아서 제가 김치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근을 사람들한테 잘 먹게 단맛을 먹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기름이 들어가야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하겠다 싶어서 제가 당근 장아찌를 만들어서 간장 넣은 장아찌를 만들어서 같이 먹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보여준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떨어져도 괜찮고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걸 해먹는다고. 정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예, 예. 그래서 당근국수랑. 다행이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 거는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근데 막 쉽게 만드는 거 가르쳐 줘서 저는 그냥 그걸로도 만족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랑 백종원 심사위원님이 당근 주스를 엄청 시원하게 네, 잘 예. 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네. 먹고 나면 편안한 맛. 개운하고 뭔가 시원할 것 예, 같은. 예. 그럼 이젠 저희가 저희 식습관과 뭔가 정신 건강을 스님에게 한번 진단받아보고 싶은 생각에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스님만의 비밀 간식이나 그런 레시피 이런 게 있을까요? 당 떨어졌을 때 찾게 되는 간식. 저는 요즘에 가위 같은 거 이제 겨울이니까 비타민 C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쵸. 가을에 맛있는 무배추 이런 거 넣고 여러 가지 가위를 갈고 저는 막 이렇게 잡곡 같은 거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간하고 의가 이렇게 옛날에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끓여서 갈아갖고 가위 갈아서 그러니까 가위하고 오곡 넣어서 물김치를 담아요. 자색 당근. 그래서 그걸 썰어서 넣으니까 색깔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김치를 만들어서 그 김치 속에 과일과 야채와 그런 당근의 즙을 다 짜가지고 그 국물을 이제 많이 마셔요. 보리도 넣고 막 좁쌀도 넣고 수수도 넣고 통밀도 넣고 이렇게 해서 김치 국물을 그냥 그 간식처럼 주스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제가 제일 좋고 내가 또 편안한 음식이 김치예요. 그래서 김치를 밥을 먹기 위한 김치도 있지만 간식으로 떡을 먹기 위한 김치 그리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떡 먹을 때, 뭐 고구마 먹을 때 동치미나 그쵸, 이런 거 맞아요. 먹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국물을 주스처럼 마셔요. 저희는 주로 간식을 요새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서 두쫑쿠를 사 먹는 데 쓰는데 이렇게 김치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두꺼가 얼마나 비싼지 그쵸. 모르겠지만. 전 얼마나 비싼지 잘 알아요. 지금. 너무 비싼데 아, 그래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먹으러 요만한 얼마든데 그게 얼마인데? 막뭐 6,000원도 있는데 뭐 8,000원도 있고 막 그렇구나. 9,000원도 있고. 그거 뭐 5개 간만 너무 해도 비싸요. 김치 담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님이 이제 또 안성재 셰프님 유튜브에서 오신채보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 단맛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요새 많은 사람들도 건강 생각해서 설탕 대신 뭐 대체당을 쓴 저당 음식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냥 콜라 안 마시고 제로 콜라 마신다든지 예. 초콜릿 먹고 싶어도 뭐 저당 초콜릿 먹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대체당이나 저당 음식도 똑같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단맛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단맛이 필요하죠. 단맛은 피로도 풀려주고요. 우리의 그 마음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예, 우울할 때 단맛이 굉장히 맞아요. 약이죠. 그래서 실현당하면 초콜릿 먹는다. 그쵸. 이렇게 옛날에 네, 그쵸. 우리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단맛이 필요할 때는 천연의 단맛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단맛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식혜도 먹고요. 맛있죠. 조청도 먹고 엿도 먹고요. 네. 그다음에 곶감, 아, 맛있죠. 예, 네. 이런 거. 과일이 단맛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먹으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대체로다가 단맛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단맛은 이제 이렇게 열량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열이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뜨니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분해야 그래서, 되는데. 네, 제가 청소년 아이들 그 치료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걔네들은 진짜 음료수 막 과자 이런 걸 못 끊어요. 맞아요. 절에 오면 일단 다 금지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줘요. 근데 뭘 주냐면 감자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고 전 부쳐주고 떡볶이 해주고. 떡볶이로. 예, 예. 음료수는 이제 식혜 같은 거 만들어 주고 생강차 같은 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차 이런 거 주고 설탕을 넣어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가위 갈아서 주고 이렇게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 절에 와서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이 만드신 떡볶이 네. 너무 궁금해서 밀키트 이런 걸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집에서 저도 먹어보고 저는 이제 싶어서. 떡볶이를 김치를 넣어요. 그래서 긴 가래떡이 아니고 네. 떡국떡에다가 아. 그 김치하고 양송이 넣어가지고 볶아서 거기다가 떡국떡을 넣어서 거의 김치하고 떡하고 반반씩 해서 줘요. 떡볶이가 미국에 나가서 제가 보면 막 토마토 케첩도 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근데 인기죠. 이제 우리가 왜 김치나 간장이나 고창이 들어가야 되냐면 떡은 뭉치는 기운이 있잖아요. 혼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발효된 김치와 장하고 이런 거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청은 계속 발효를 해요. 그래서 조청을 넣어서 그 무 같은 걸 해놓으면 무가 사가버려요. 예, 삭힘을 해준다. 그래서 한국 음식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떡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떡이 있었잖아요. 그쵸. 잔치 때도 있고 제사. 장례식 때도 있고 예, 예. 맞아요. 그 이유가 흩어진 쌀을 담가서 빻아서 떡을 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아.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아. 흩어진 쌀을 빻아서 하나가 되듯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려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꼬창을 넣어서 떡볶이라면 얘가 삭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떡을 왜 먹는지 우리가 왜 떡을 간장에다 찍어 먹고 떡을 왜 김치하고 먹고 김치국물에 먹었는지. 근데 그 떡을 삭힘해주고 쌀을 해주는 그 간장, 된장, 꼬창이 뭐 육류를 만들 때도 좋고 생선을 만들 때도 어느 야채를 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양념이거든. 김치도 마찬가지고. 스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제일 좋아하시는 제철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저 밑에서 이제 시금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 그 봄동 뭐 배추 이런 게 나오죠. 거기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해초, 바다의 나물을 먹을 때, 바다 속에 있는 나물을 먹을 때, 그다음에 콩나물 키워 먹고, 싹을 튀어 먹는 거예요. 숙주나물 먹고, 두부 만들어 먹고 그런 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엔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고요. 저는 무배추
나눴다가 계속 그거 갖고 조림도 해 먹고 뭐 전도 부쳐 맛있어. 먹고 요즘에 가장 맛있었지. 여러분 장 볼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철 네, 좋아하시는 네. 식재료 네. 장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스님의 라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스님의 젊은 시절 과거 이야기를 좀 궁금한데 라떼라 그러고 먹는 라떼. 라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스님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5살이라는 네. 사실 젊다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라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큰 결정을 하셨는지. 왜냐면 보통의 25이라고 하면 이번 학기 휴학을 해봐라, 졸업을 해봐라, 아니면 자격증 하나를 더 딸까 말까 이 정도 결심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그때는 막 나이에. 23살 되면 시집 가서 20살. 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집에 옛날에부터 정원제가 있었어요. 네. 부모님들끼리. 근데 제가 이제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막 그랬죠. 출가하려고. 우리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엄마가 날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같이 공부하라고 이제 하더니 밥 먹으라고 부르셔요. 친구가 가서 밥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응 알았어 엄마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저는 부모한테 응소를 해본 적도 없고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막 친구같이 막 응석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그걸 못 그려봐가고 생소하셨을 것 같아. 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쵸. 나도 모르게 조금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어려움?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이제 있어. 속기사 뭐 간호사 해갖고 외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외국에 네. 나가려고 했는데 부모는 지금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부모님 은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근데 부모님 은혜를 갚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집착에서부터 생기니 집착을 맞아요. 놓아드리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스님이 돼야겠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짜로 인간이 태어나서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인간의 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그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말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기다렸죠. 25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싶어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태몽 꿈을 영꿈을 꿔서 그게 네가 출가의 길이었는가 보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내가 그냥 영꿈을 꾼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랑 너무 대화가 잘 되셔서. 네, 어머니는 이제 이해를 못 해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돈이 없니 부모가 없니 실현을 당하니 왜 가느냐고 막 그쵸.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스님 어머니께서 스님한테 이렇게 예, 추후에 존대하시고. 찾아오셔서 존댓말 네, 하시고 존대. 이렇게 뭔가 그게- 스님으로 이렇게 대하신다는 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게 이제 들었는데. 불교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존재 하나마다가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식물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생명인데 사람은 더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막 나쁜 놈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너는 귀한 존재하면 귀한 존재가 맞아.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2030 이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그 나이 때 꼭 이거는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나이 때 이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네. 이걸 하면서 행복한가?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요. 그렇죠. 멈추는 시간도 좀 있으면 지나가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보면은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걱정할 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이 어디다 기준점을 둘 거냐는 거죠.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 책에도 썼지만 순간순간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내가 이제 커피 한 잔 먹은 날하고 10잔 먹은 날하고 심장 뛰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음식으로 또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냥 먹을 수도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먹고 가면 집에 가서 김치 국물을 마셔서 희색을 시키는데
어떤 아이들이 막 들고 와서 뭘 먹으면 순이 하나 드세요 보세요 막 이러면 그걸 내가 안 먹어 이 소리를 하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도 어른한테 대접하는 걸 가르쳐줘야 맞아요.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먹는데 너무 막 짜고 너무 막 달고 막 조미료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런 거 어떻게 견딜까 막 안타깝죠. 스님께도 이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뭐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지나가서 지각을 앞두고 있다던가 이런 사소한 불행이 쌓이는 것 같은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을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내린다 해서 나를 억까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스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날도 아 지금 수행 중이다 하는 마음으로 버티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해도 안 되는 날. 있죠. 제가 30년 전에 많이 아플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죠. 근데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다시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아무도 제가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을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처음으로 이제 막 활동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해보면서 철저하게 나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1년 만에 향채를 얻고 방송국에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해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는 지혜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마음 아픈 아이들을 내가 치유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사람들하고 소통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 방송을 하면서 30년을 제가 진짜로 음식 수행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체 음식을 알리면서 항상 기쁘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도 생전에 있고 또 요리사들도 옛날에 예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야지 해야 됐는데 진짜 내가 식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약이 되게 음식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임했더니 먹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도 행복해지더라.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제가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50년을 몸무게가 48kg, 50 밑에서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 저울을 올라가 봤더니 500g 빠졌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300g 빠졌고 열흘 만에 40kg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위기가 왔구나. 이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30년 전에 많이 아플 때 다시 살아나서 했듯이 저는 내가 또 뭐 업이 하나 녹아내리는구나. 그렇게 아플 때 수많은 갈등을 하고 수많은 번뇌를 하면서 뭐 울면서도 기도도 해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또 전환점이 돼서 30년을 살았듯이 이번에 위기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흑백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를 그만두다니까 너무 사람들이 아쉬워해서 그렇죠. 그리고 흑백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아쉬움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흑백의 파워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저는 시즌1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나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40kg 뿐이 안 될 때 제가 막 혈압도 막 굉장히 저혈압으로 떨어지고 이제 유전적인 게 다 나타났었어요. 걸어도 못 다니고 힘들어서 밭에 뭐 풀을 뽑는다든가 집안 청소한다든가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남을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럴 때일수록 내가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 그래 그거를. 우리가 너가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듯이 부모가 귀한 사람이 되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이름이 날리고 돈이 많다고 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가장 힘들 때 내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장 힘들 때 그 40km에서 막 걸어도 못 다니고 막 그렇게 30분만 움직이면 가서 누워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흑백요리사에 가서 내 마지막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나이가 또. 근데 어쨌든 흑백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또 내 복이 돼서 한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나한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님께서 흑백요리사 2 나와주신 덕분에 스님의 요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또 되게 기본에 충실한 재료 본연의 맛을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아마 대체 그래서 선재 스님의 음식 어디 가면 먹을 수는 있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궁금해할 거거든요. 어디 가서 못 먹으니까 열심히 해먹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프로에 해서 나오 먹어라. 맞아요. 그냥 환자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본인이 해서 먹어라. 내가 만약에 아플 때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전 죽었어요. 남이 해주면 내가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먹어야 되고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음식을 가르쳐줬거든요.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녀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내였고 우리 어머니는 큰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딸한테 요리를 잘 가르쳐 보냈겠어. 근데 그 외할머니가 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요리를 하고 맨날 밥상을 차려주니까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 아주 막 예쁘게 여법하게 할머니 도와준다고 어릴 때. 우리가 옛날에 뭐 밖에 가서 노는 일이 없잖아. 그냥 맨날 엄마나 할머니가 일을 하면 그 소꿉놀이처럼 옆에서 그냥 하전 붙이면 나도 해본다 그러고 막 바람떡 만들면 우리가 만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놀이였어요, 우리한테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지금도 네. 제일 네.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 본인이 음식을 해서 먹어라. 사람들이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선재 사찰음식문화연구원에 가면 찾아가면 스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막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네.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로 각자 네. 그러세요. 스님의 레시피를 다시 한번 보고 직접 네, 열심히 그럼요. 만들어 먹는 열심히 걸로. 네. 만들어보고 또 실패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자꾸 실패하면 괜찮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입맛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30년을 덤으로 살았고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우리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뭐 내가 강의하다 쓰러져 죽어도 30년 덤으로 살았는데 뭐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러려면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지. 땅물 바람 공기들이 맑고 건강해야지 좋은 식재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식재 나를 해준다는 거에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 나라가 잘 살고 세계가 잘 살고 세계가 잘 살려면 모든 자연 환경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 네. 사찰음식 명장 1호로서 네. 스님께서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건 한마디로? 온우주의 생명이다. 저는 사람들이 왜 온우주의 생명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내가 음식을 보고 맛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고 그때 내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장도 담가 먹고 김치도 담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요리 배우는 어떤 외국인 요리사가 그랬어요. 한식 이거 10년 가까요. 한식의 고유의 전통적인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걱정이라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외국의 요리사가. 한식을 너무 살아가고 그분은 도자기 만드는 분인데 도자기의 끝은 이제 음식을 담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의 끝은 발효다. 발효의 끝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자기가 한식을 사랑하고 사찰을 사랑해서 외국에 가서도 지금도 자기 친구들 막 김치 담그기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유네스코에 우리가 김장이 올라가고 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우리 김치에 대해서, 우리의 장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쓰고 있는지. 세계 사람이 인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좋은 점이 얼마나 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는지 그 좋은 점을 우리가 각자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흑백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할 때가 또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저희들도 스님 요리 배우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 6월 말로 이제 모든 그걸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복령사에서 스님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김치만 가르쳐요. 전국에는 스님들 또 와서 이제 김치 수업만 하는데 후반기부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쌤들도 막 너무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제 제자들이 바쁘죠.
제가 후반기에 새롭게 또 한번 연구를 해볼게. 양평에 살기 때문에 양평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를 한번 모아서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네. 진지하게 스님에게 다가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스님 전매추 혹은 저매추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점심 메뉴 추천 혹은 아. 저녁 메뉴 추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아 점심 뭐 먹지? 또 저녁 먹을 시간 되면 저녁 뭐 먹지? 뭐 먹을까 고민하는 말을 부르는 용어인데 혹시 스님께서 지금 시대유감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로하는 아주 간단한 한 끼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스님이 저는 메뉴 하나 추천해 우리 주신다면 몸에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는 맑게 먹어야 되고요. 뇌를 깨워줘야 되고요. 위장을 깨워서 낮에는 밥을 넉넉히 먹어도 돼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너무 고단백, 고열량을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밥 플러스 김치거든요. 낮에는 이제 막 전도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름진 음식 먹으라 그래요.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맑은 음식을 먹게. 항상 김치하고 함께 먹으라. 김치하고 함께 먹으면 훨씬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김치로 만든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낮에는 뭐 사찰 음식 그러면 뭐 두부조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녁에는 뭐 김치찌개 이렇게 맑게 하는 거 그런 거 드셔도 되고 항상 김치하고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막 다 같이 집에서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사찰 음식은 그냥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네. 존재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과 나눈 대화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스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네. 오늘 시대유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